네, 소녀시대 힘내 들어보셨습니다. 뭐 다들 힘 좀 내시라고. 뭐 다들 즐거운가요, 요즘? 일단은 올림픽 때문에 뭐 이게 대체적으로 발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는 딱히 올림픽에 큰 관심은 없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분들 올림픽 뭐 축구 뭐 이런 완전 환장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하면 참 기쁜 일이죠. 금메달도 많이 따고 벌써부터 10-10 목표에 거의 뭐 일단 금메달 10개는 달성을 했고요. 10위도 뭐 그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라서 목표를 상향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홈그라운드인 영국에서 그죠? 영국과 함께 맞붙었는데 거기서 뭐 극적으로 승부차기 끝에 또 승리를 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경기는 안 봤고요. 네, 근데 항상 보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3S 정책,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3S 정책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포츠가 일단 쭉쭉쭉 치고 나가면 일단 좀 다른 이슈들이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단 특히나 이제 외국이랑 같이 붙게 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애국심, 뭐 국가주의 이런 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일단 뭐 그죠,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 이런 거 참 좋아요. 좋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다른 이슈들은 다 빼놓고 무조건 국가주의로 나라가 최고야, 국가가 최고야 라는 식으로 이게 좀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올림픽에 열광하면서 밤새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래요. 이제 뭐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이 참 좋게 선전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 하지만 공중파 이런 뉴스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에 그냥 한 3분의 2는 올림픽 뉴스인 것 같아요. 올림픽 뉴스 주구장창하고 그러다가 일반 뉴스 아주 조금 한두 꼭지 10개도 안 되는 꼭지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사건 사고 뉴스 이렇게 보내주고 정작 중요한 정치 사회 뉴스는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뭐 발칙한 뉴스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근혜공주님의 공천헌금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슈고 근혜공주님이 하차를 해도 이건 시원찮은 그 정도의 이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딱히 뭐 사람들이 다들 뭐 축구 이런 거 보는데 다들 열이 올라서 공천헌금이고 자시고 뭐 정치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나?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가 지금 이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올림픽을 즐기는 건 즐기는 거지만 하지만 정작 중요한 뉴스들은 또 우리가 챙겨서 보고 비판해야 될 부분은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그냥 많이 관심이 없는 발칙한 뉴스에서 더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정작 이게 좀 그래요. 이제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 야당도 야당이지만 비박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박근혜계가 아닌 비박 주자들이 먼저 공천헌금 관련해서 일단은 초반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뭔가 때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공천헌금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입장을 밝혀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후보 사퇴론까지 근혜공주님 후보 이 정도 문제면 사퇴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처음 이야기 나왔던 2일날 박근혜 책임론을
그리고 4일에는 박근혜의 사과, 직접 사과하시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5일에는 박근혜 후보 사퇴론까지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건 센 발언이거든요. 그죠? 후보 사퇴까지 하시라. 지금 대선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박근혜 후보가 지금 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다 대통령 돼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후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그때 공천원금 이야기 나왔을 때도 비박근혜계 주자들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의심까지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틀 만에 경선 일정 거부하고 뭐 이런지 이틀 만에 바로 그냥 경선 참여하기로 또 했다고요? 사실 사람들이 소심해가지고 이거 소심한 건지 아니면 눈치를 정말 보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비박근혜계 이 대선 주자들 김문수 경기지사,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태우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등 경선 주자 5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까지요. 해서 황우여 대표 그리고 김수환 경선관리위원장 지난 5일에 만나셔가지고 7인 연석회의를 또 하셨대요. 근데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경선 일정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고 뭐하러 그렇게 깽판으로 하셨나? 그죠? 공천 헌금 때문에 뭐 후보 사퇴하라는 둥 경선 못하겠다는 둥 아주 테이블 엎을 것처럼 난리더니 실제로 우리 박 비대 얼굴 보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딱 면전에다 대고서는 포스에 눌렸나 봐요. 바로 그냥 이제 꼬리를 내리고 경선 그냥 열심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관련해서는 괜히 이제 이게 합동 연설회 이런 거 뭐 못하겠다 그러고 경선 일정 막 깽판 놓고 이러면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 또 근혜공주님을 지지하는 이 거의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 이상이 박비대 이 지지자 아닌가요? 그죠? 70%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눈치 보고 이게 후보 사퇴까지는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정작 당사자인 박비대께서도 뭐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참 그게 대박인데 아니 본인이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맡아서 하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최측근이 이런 공천원금 비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박 비대께서 책임질 만한 일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튼 그냥 뭔가 좀 세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됐던 대선 주자 비박근혜계 대선 주자들께서 그냥 대충 눈치 보면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참 그냥 이게 재미없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이러는 동안 우리 박 비대께서는 떳떳하게 일단 내부 정리는 한번 했고요. 그죠? 카리스마로 뭘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쫙 그냥 정리를 했고요. 눈빛 카리스마 이렇게 쏘아대면서 야 눈 깔어 이렇게 해주신 건지 어쨌든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다들 그냥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요. 네, 내부 정리는 싹 끝났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일단은 나는 책임질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경선 일정도 일정대로 그냥 진행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공천원금 사건 같은 경우에 올림픽 때문에 묻히기도 했고요. 지금 거의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맞네 아니네 이러다가 그냥 대충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측인 현 의원 3억 원을 마련했다는 이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또 제기하고 있는 수준이라서요. 이거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리 중요한
정황들 이런 거 나온다고 해도 근혜 공주님 마음에 안 들면 거짓이 아닌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죠? 워낙 또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채색 달라붙어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세게 제기할 수 있을 법했던 비박주자들도 꼬리를 내리고 올림픽 때문에 묻히고 근혜 공주님은 뭐 떳떳하게 난 책임질 리 아니다 라고 뭐 하기 때문에 뭐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안도.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배달 사고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러던데 뭐 예 거짓말이네 많네. 증언한 사람이 거짓말이네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런 식으로 대충 공천헌금 네, 대충 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뭐 책임질 사안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박비대의 사고, 어떤 사고가 터져도 나중에 돼서 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사고가 터져도 내가 책임질래 아니다 라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 박비대께서 20대 정책 토크 그 행사를 지난 5일날 또 이제 뭐 하셨었는데 당내 경선 그 토론회 하셨었는데요. 여기서 또 질문 내용을 또 마사지를 하셔가지고 논란이 됐었다고요. 까칠한 질문인 거 미리 빼달라고 요구를 미리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자유롭게 내용이 오가고 토론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알게 되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통로 자체를 다 차단하는 거죠. 일단 뭐 비박주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들 듣지 않죠. 경선 룰도 정할 때도 뭐 국민 경선 하자 뭐 이런 얘기 있어도 다 그냥 컷이잖아요. 싫어. 내가 싫으니까. 난 공주인데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거 공천헌금 문제 터졌는데 이거 가지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하는데도 내가 싫으니까 싫어요 하면 그냥 아닌 거야. 공주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정책 토크 뭐 행사할 때도 민감한 질문들 뭐 5.16 관련 뭐 이런 이야기들 질문 빼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민감한 질문들 내가 싫으니까 빼는 거죠. 이건 뭐 대통령 되시기도 전에 이미 이 제대로 독재 포스를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정도면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아버지를 능가하는 정도의 수준 독재 포스를 그냥 형광등 100개 정도가 아니라 독재 포스를 그냥 쫙 깔아서 포스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일단은 박비대가 이렇게 독재 포스를 보여주는 것에도 스스로의 마인드도 일단은 뭐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주변에 계시는 우리 박비대가 뭐라고 하면 다 끼갱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새누리당 비박 주자들도 그렇고 대표며 뭐 이런 분들, 상관이 이런 분들 다들 진짜 정말 앞장서서 박비대 레드카펫 깔아주고 이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문제 있다. 그죠? 정말 박비대를 생각하신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발언하시는 부분 혹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싫다 그러면 뭐 질문지도 바꾸고 빼라 그러고 그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지금 딱 눈에 들어온 신청곡 있네요. 손진영 남자는 울지 않는다 신청하셨어요. 네, 이 노래를 먼저 일단 듣고 오도록 할게요. 신청곡 있으신 분 더 주세요.